지금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또 편집하면 되잖아요. 인트로에 약간 편집해가지고 좋다. 근데 딱 좋아. 요 정도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가 다 나와야 하니까. 시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어서 오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태가 있고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야외다 보니까 조명을 별로 신경 안 써요. 웬만한 건 아주 괜찮네. 이제 뭐 유튜브에다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 오빤 강남 스타일 하면 여러분 같이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강남 스타일. 그 다음에 오빤 땅내 스타일 하면 여러분 다 같이 땅내 스타일. 국민의힘 땅내 스타일 하면 땅내 스타일 해주세요. 준비됐죠? 네. 자, 하트 준비. 자, 준비. 자, 첫 번째는 강남 강남 스타일입니다. 시작.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땅내 스타일. 국민의힘 땅내 스타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진행하느냐. 오늘 제가 우리 토론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 방식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첫 토론장에 뜨는 여기까지 하고 전 내려갑니다. 이 토론 무대 사회 권한을 제가 저 배 대표님한테 사회를 놓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올라와서 토론하실 분들은 여분을 이쪽에서 토론자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영국시처럼 여기다 마이크 2개 놨습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미리 이 마이크 뒤에 선착순으로 서주세요. 그러면 사회자가 보고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이렇게 좌우를 넘어가면서 격식 없이 순서대로 토론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얼굴에 올라오시면 기탄 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당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아나운서님을 찾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이 무대는 이준석 대표님과 또 우리 김씨님의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태영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강남구를 사랑하고 서울시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장 유색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 한번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의힘의 제일명피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이준석 당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준석. 예,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지난 6월 11일, 이제 열흘 됐네요. 1월 12일 전당대회에서, 바로 여러분이 저를 당대표로 제가 후보로 출마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그 변화에 여러분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변화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에서 이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강남갑의 최영호 의원님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한 사치일지도 모르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장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내에서 자유진과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8일부터 22일까지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주요 당직인 대변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이 만약에 토론 배틀로 선임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줄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군가 캠프에 줄 서야지만 당직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내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 변화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토론 배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더불어서 남녀노소 누구도 불리하지 않은 토론 배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헌정사 70년 만에 주어진 정치 참여의 기회를 꼭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요, 여기 한 6분 정도가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종수 당대표님과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리 신청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김찬우 씨, 예, 이쪽 마이크 있는데 좀 봐주세요.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고요. 3분 정도만 끝내주세요. 그리고 사회자가 들어보고 이 내용과 상관은 없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사회자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고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25살 청년 김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미리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이 하고 싶은 25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애를 잘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면 그 결혼식도 해야 되고 혼수도 해야 되고 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도 키우려면 양육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 되자마자 바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봤자 결혼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필수적으로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애를 포기해야 됩니다. 또 차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저의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포기해야 되고 연애를 하자니 돈이 부족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이 지금 문제를 이준석 대표님께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당 대표님. 예, 제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정확한 해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마 바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그 결혼과 그리고 또 연애와 여러 가지 그 다른 꿈들 중에서 택일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정치권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 저도 분노하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제가 뭐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에서 강제된 상황이라면 되게 화가 날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고비용 저효율로 설계된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수도 그렇고요, 주방 설계나 아니면은 또 다용도실 같은 것도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대선 공약으로 저희가 좀 연구해보고 싶은 것은 아주 컴팩트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연구해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데서는 기본 자산제를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기본소득제 같은 것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결국엔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 책에 보시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의 당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가 꼭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대선 전에 해법을 내놔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관철시킨다면은 기본 대출제가 될 텐데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일지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상수, 예. 신상원 씨, 세 번째로 홍희수 씨, 예. 도구 하셔도 괜찮습니다. 학생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단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화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실습을 되게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 학교는 좀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설들이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20세기 한 되게 낙후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작년 3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식이고 제가 가서 되게 감명을 받은 것들이 어떤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런 대부분의 대학 병원들은 다 이렇게 뭐 환자가 직접 거기 가서 이렇게 종이로 정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검사 받으실 거다, 어떤 수술 받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주로 이뤘는데, 여기서는 각 환자들마다 태블릿 PC 화면을 놓고 거기서 환자가 그냥 알아서 어떤 내가 검사를 받게 돼 있구나, 아니면 이 수술은 어떤 정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 식별 탈취를 쳤잖아요. 근데 기존의 주식 대학병원들은 다 그냥 종이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디지털로 이 블루투스를 적용을 해서 위치 추적기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라져도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심지어 더 좋은 거는 감염병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이동 동선을 이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나 아니면은 이런 소독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시스템들. 거기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존의 그 주식 병원들보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걸 기술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이 간호사분들이 정말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안 바뀌는 것을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문제는 이 기존 병원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디지털화를 좀 꺼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병동들을 잠시 올스톱 시키고, 그리고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들여서 거기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병원 부담이 되잖아요. 거기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병원에는 이 운영을 하는데 별로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 건데, 지금까지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건 다 뭐 임금을 올리자, 아니면 뭐 간법을 제정을 이런 것들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건 의사들하고 이 의견, 아니 그 직업이 내는 게 충돌하거나 재정적으로 이게 많이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거라서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병원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병원 인증 평가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이 항목을 놓고,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병원 측이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료 분야에 관한 분. 예, 사실 괜찮을까요? 강 저도 대표님? 주변에 이제 그 네. 의료 디지털 장비 이제 하시는 분들 아는 기업인들이 있어가지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규제에 의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히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변화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야말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변화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료 인력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아까 조금은 더 일이 편해질 거라는 말씀도 들으셨지만은 또 거꾸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거는 또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훌륭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 뭐 원격이나 기계에게 받는 것보다는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지점도 있다 보고요. 특히 의료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뭐 의사를 확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간편한 장비나 그런 것들이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되니까요. 저희가 좀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쪽에서 먼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고마워요. 황구현 씨. 네. 테이블 위에 있는 물 좀 갖다 드리겠어요, 당대. 괜찮아요? 거리두기 좀 있어요, 거리두기. 조금만 띄워서. 네. 마이크는 붙었어요. 현재 29살이고 학업강사로 일하고 있는 황주연입니다. 지금 다수인 사람들이 허용아 간다! 페이스북 뿌려라 임마! 그리고 나경원 대표 그거 저기 썰고 저기 네, 아저씨 거자! 일어나지 마 개새끼야! 네. 페미니즘을 네, 네. 아직도 여성 인권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차별 금지하면은 역차별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경을 이번에 채용한다는데 남자와 여자를 같은 수로 채용한다는 거는 이 기회주의적인 평등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주의적인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여쭤볼 게 있다면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공교육으로 페미니즘을 가르친다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사상이며 여성 우월주의인 사상으로 이미 변질되어 버린 페미니즘을 굳이 왜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에 세뇌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인지 예산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성매매 하세요.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되는 세금을 왜 그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것도 훌륭한 것도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기을 김용택 님께서 안희정과 박원순의 행위를 반페미니즘적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페미니즘적이라는 것은 안티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적인 적들을 반대한다는 뜻이지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 해체와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네. 아주 지금 다양한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스펙타클합니다. 위원장님이 발언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뭐 이 사실 최근에 이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하태경 의원 등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활발히 다뤄왔고요. 여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주의 운동, 즉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쨌든 불공정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성 우월주의 또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이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저희가 만약에 전당대회 원래 하면은 문화가 뭐 조직 동원도 하고 막 이렇게 단체 회식도 많이 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아무래도 그 고령의 남성, 그 좀 장년층 남성 정치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당대표는 저같이 젊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은 4분 뽑았는데 그 중에 3분이 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한 운동장 자체가 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회 차별을 보정하기보다는 여성주의 운동 중에 좀 멀리 나가신 분들은 결과를 자꾸 보정하려고 해가지고 불공정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대표하는 동안 우리 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회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온 노력을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아까 말했던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처에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잡아넣어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뭐 그 출산율 정책 하면은 별거 다 들어가거든요. 교육비부터 뭐 무슨 뭐 그런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라는 수치 자체도 약간 부풀려져가지고 이렇게 홍보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 국회 때 기존의 생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정확히 어떤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예산들, 예를 들어 뭐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좀 통계를 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한마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차별금지 문제가 되는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걸 배제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정의당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서명해 주셨던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제가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말할 정도로 논의가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다음 기회 감사합니다. 황소영 씨. 네. 질문 좀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리두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마이크 아니 맞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황서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할까봐 메모를 좀 해놨는데. 괜찮아요.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 당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 지지층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의 문제는 20대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인데요. 20대 여성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20대 여성 지지자 비율은 지금까지 한 자릿수 8%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20대 여성의 대부분은 거대 양당 모두 지지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20대 제 친구들과 제 20대 여성들은 정치적 난민이라고까지 비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번이 뷰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표심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남성 위주의 표를 얻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승자박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라치기로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분열케 만드는 것은 저열한 방법입니다. 갈라치기보다 사회 양극화, 주택난,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 등 보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0대 여성 지지율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에 대해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셨고 제가
예, 제가 항상 놀라는 게 저희가 20대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을 2018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비교해 보면요, 그때부터 이미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선거에서 14년 선거에서 드러나지 않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차이 나기 시작한 건 맞고요. 그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저희가 뭐 배척한 것처럼 가끔 이제 오해받기도 하는데, 여성의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하태경 의원 제가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뭐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다라든지 남성에게 이익을 주다라는 발언을 한 게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상의 문제로 할당제와 같은 아까 말했던 결과의 보정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보정이 더 옳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게 이제 저희에게 반대하시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뭐 여성 혐오자로 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또 그런 게 잘 안 먹힌다는 거 알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오해는 많이 불식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성장이 굉장히 정체됐습니다.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는 옛날에 영국의 대처 총리가 노동당이랑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덜 가진 분과 더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좀 그래도 불만이 덜합니다. 이 사람의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고, 위에 좀 더 빨리 가는 사람의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덜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국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치기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이 여성인데, 남성이 잘 되면 여성이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 안 되면 여성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성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분배할까를 남녀 갈라치기, 가진 자 덜 가진 자 갈라치기,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기 시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성장에 대한 믿음, 내가 올라가면 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기 의원님.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부장님은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조정수 대님이시라고 하는 교육회에서 교육이 잘하는 문제는 이 나이 많은 사람도 불러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그 당원 중에는 나이 많은 당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0대가 내년에는 한 20%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의 의사도 좀 존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이래요. 젊어서는 힘은 좋은데 이게 아주 늙게 되니까 힘은 모자라고 아는 건 너무 많아. 그래서 젊어도 안 되고 늙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나이도 젊고 아는 것도 많은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세상 일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국민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대단한 지적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큰 일을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역사 속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조선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한 600년이 되는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그거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 채말린가 그 양반 하나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글을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 우리가 문명사회가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글을 이렇게 그 자기의 나라의 글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국력을 살리는 힘이 됐다. 이런 일을 이준석 대표 명심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노량해전에서 전쟁을 이겼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 태선을 당해서 싸웠을 따름이고 책임을 지는 그런 그 국제문명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큰 일을 맡아가지고 크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왕조를 처음에 만들고 대한민국을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이거 역대 대통령 다 나오면 30분인데요. 자, 끊읍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준석 대표님 꼭 이 네 분과 같은 큰 일을 해내세요. 잘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퇴 메시지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